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나 여기 아트박스 사장인데. 먼저 베테랑 1편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 2팀 소속 서도철은 후배 형사 복윤주와 함께 불륜 커플로 위장해서 멀쩡한 외제 중고차 판매자인 척하는 차량 절도 조직 두목 강배성에게 중고 벤츠 S클래스를 구입하는데요. 윤주가 운전을 하는데 오재평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도철과 계속 티격태격하던 윤주가 도철과 안 맞는다며 투덜거리자 도철이 네가 요즘 나한테 안 맞아서 안 맞는다고 하냐며 윤주 주변 허공으로 주먹을 휙휙 날려대는데요. 사고 난다! 사고 난다! 핸들 내가 잡았다! 이날 저녁 도철은 치킨을 사들고 귀가하는데요. 그의 초등학생 아들은 본이 잠들어 있고 아내인 이주연은 왠지 모르게 심통나 있어서 도철은 주연에게 직장인 복지관에서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냐고 묻는데요. 우리 회사는 아무 문제 없고요. 당신 아들이 문제예요. 학교에서 애 팼단다. 아유, 난 또 뭐 큰일 난 줄 알았네. 야, 애들은 다 때리면서 크는 거지 뭐. 맞고만 다니지 마라. 때려서 깽깡 무는 건 참아도 줘 터져서 병원비 내는 건 못 참는다 아빠는. 아주 잘 가르친다. 어? 엄마가 사회복지사고 아빠가 경찰인데 애 깡패 만들 일 있냐? 야, 넌 말 좀 고상하게 못하냐? 이번에 좋은 사건 하나 풀려. 나 본청 들어가면 쌍원이 소리 들을 사람이. 인감부터 찾아놓고 본청 가라. 인감은 왜? 대출 갱신해야 돼. 뭔 대출? 이 집 전세 대출! 왜 짜증을 내고 그러냐 너는? 야, 대출도 받아서 집 사 그냥. 발이라도 닦고 들어가! 도철은 옆 문틀에 발을 슥슥 닦죠. 차량 절도 조직은 도철에게 판매한 벤츠 S클래스에 추적장치를 달아두었다가 위치를 파악해 그 차를 다시 훔치고요. 정비소로 가져와 번호판을 바꾸고 도색을 새로 하려는데 트렁크 안에서 도철이 튀어나오죠. 도철은 차량 절도 조직원들을 혼자서 대충 거의 다 제압하고요. 돈가방을 들고 헐레벌떡 뛰는 강배성의 옆으로 비상등을 단 승합차 한 대가 다가오는데요. 힘들지? 타고 가. 물 줘. 감사합니다. 나 그 서울 가면 할 일 많거든. 그냥 타고 가자. 그래 갑시다 가. 오 팀장은 강배성에게 수갑을 내밀고 많이 힘들었던 강배성은 순순히 승합차에 올라타죠. 도철은 강배성을 취조해 부산항에서 러시아 조직과 거래가 예정됐음을 알아내고 다른 팀원들과 함께 부산으로 이동하고요. 이 과정에서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 배철호에게 도난 차량을 컨테이너에 실어 부산항으로 이동시키는 신세를 지게 되죠. 임금체불에 대한 얘기를 들은 도철은 돈 떼먹는 작자가 있으면 꼭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명함을 건네주고요. 대원들은 거래 시간에 맞춰 출동해 러시아 밀매 조직을 다 때려잡는 데 성공하죠. 사건에서 공을 세운 도철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지인 윤홍렬을 통해 그가 관리하는 연예인이자 일전에 드라마 제작에 관해 고문을 맡아 도움을 준 바 있는 배우 다혜가 참여한 드라마 여형사 관계자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도철은 신진물산 회장의 셋째 아들 조태호와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조태호는 일행들의 팔씨름을 보다가 경호원의 어깨에 담배빵을 놓질 않나 앳된 막내 배우의 옷 속에 얼음을 잔뜩 집어넣고 얼굴에 음식물을 집어던지고 다혜의 얼굴에도 케이크를 문지르고 테이블 위에 음식물들을 다 쏟아버리는 등 별의별 미친 짓거리들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죠. 도철은 그런 조태호에게 죄짓고 살진 말자라는 충고를 던지죠. 다음날 도철은 오 팀장에게 조태호를 만난 일을 전하며 조태호가 계속 코를 킁킁거리는 게 아무래도 를 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오 팀장은 충동증일 거라며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죠. 한편 철호를 비롯한 화물차 기사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했다는 이유로 동료들과 함께 신진물산의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는데요. 이에 항의하기 위해 사무실에 몰려가지만 책임자 전서구 소장은 자리를 비운 상황이죠.
다른 기사들이 포기하고 하나둘씩 귀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호만큼은 전서구가 사무실에 올 때까지 꿋꿋하게 버티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명함을 줬던 도철에게 전화하는데 이때 조태호의 파티에 막 참석하러 가던 도철은 모르는 번호인데 기자인가 하고 웃으며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죠. 철호는 밤늦게 사무실에 잠시 들른 전서구를 마침내 만나 항의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죠. 태호는 중역회의에 참석했다가 아버지 조 회장의 검찰 출석으로 중역회의가 취소되어 그만 돌아가려던 중 철호가 자기 아들 현진과 함께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광경을 목격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철호 부자를 호출하고요. 조태호는 경위를 물어보면서 현진에게 배트맨 텀블러 피규어를 주죠. 그래서 밀린 게 얼마라고요? 좀 되는데요. 420. 420억? 아니요. 420만? 기사님, 맷돌 손잡이 알아요? 이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맷돌에 뭘 가려고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고 그래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조태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푼돈 420만 원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방해받는 것이었죠. 게다가 조태호는 현재 승계 문제 때문에 평판에 철저하게 신경 쓰고 있는 시점이었죠. 조태호의 입장에서 보면 철호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 일을 대놓고 방해하는 존재인 거죠. 물론 철호는 억울하게 빼앗긴 자신의 정당한 대가를 절박한 심정으로 요구하는 사람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철호의 편을 들겠지만 문제는 상대가 하필 인간 쓰레기 조태호인 거죠. 심기가 거슬린 조태호는 철호와 자신이 소환한 전서구에게 각각 오픈핑거 글러브를 던져주며 두 사람의 결투를 강요하는데요. 철호는 이런 상황에 황당해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조태호를 꾸짖지만 전 소장의 선빵으로 시작된 결투에 사실상 일방적인 폭행으로 안신창이가 되죠. 조태호는 그런 철호를 조롱하듯 보테가 베네타 지갑에서 100만원짜리 수표 5장과 1000만원짜리 수표 2장, 총 2,500만원을 꺼내 던지죠. 이 돈 자체가 멸시이고 조롱인 게 애초에 철호가 언급한 채굴 임금이 420만원이고 조금 더 보태 500만원인 건데 아이 과자값이라며 용돈 주듯이 그 4배인 2천만원을 그냥 더 얹은 거죠. 철호는 화장실에 앉아 울분을 터뜨리고 현진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죠. 얼마 후 도철은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배식을 받던 중 현진으로부터 아빠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는데요. 도철이 병원을 찾아가 보니 철호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고 현진 외에 철호의 아내와 관할 경찰서 형사들이 와 있었죠.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철호가 아내에게 문자로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신진물산 본사 건물 계단에서 투신을 했다는 것이죠. 도철은 현진에게 밥을 사주면서 위로하다가 철호가 조태호의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죠. 이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지만 그곳 형사들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아 도철은 매우 답답해하죠. 도철이 아는 철호는 하나뿐인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운전하는 사람이었고 절대로 처자식을 두고 먼저 세상과 작별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도철이 관할서 형사에게 돈 먹었냐고 하자 관할서 형사는 발끈하고 도철은 그의 팔을 꺾어버리는데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 이후 신진물산의 최대웅 상무는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주연을 회유하려고 5만원권 돈다발로 가득 차 있는 샤넬백을 건네는데요. 최근에 집 때문에 은행 대출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 교육도 대학 입학 때까지는 저희 회사 교육사업부에서 충분히 지원해드릴 수 있고요. 남편분 좀 설득 좀 해주세요. 감정은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남편분께서 저희를 수사 대상으로 삼으시면 투신하신 분 가정에 회사 차원의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요. 나 이거 집에 있는데.
내게 중국 짝퉁인가? 근데 이게 웬만한 옷이랑 구두랑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거야 맞춰드리면 되죠. 이게 딱 보면 뭐가 많이 들어갈 것 같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간다? 봐요. 아니 굳이 여기서 확인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아니 그럼 굳이 여기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영수증 써드려야 되나? 예? 우리 복지관에서 장애우 체육 행사 때 협찬 좀 해달라고 그렇게 괴롭혀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와 이건 뭐 1년 행사비로 써도 되겠네? 아니 맨날 이렇게 돈으로 사람 휘두르는 거 식상하지 않아요? 이러면 후회하실 텐데요. 이 양반아 그 인간하고 결혼하고 내 인생이 후회야. 더 이상 후회할 것도 없으니까 남 걱정 마셔. 회유는커녕 오히려 카페에서 망신만 당하죠. 곧바로 주연은 왕수대로 쳐들어가는데요. 야 서도철 너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어? 잘 사는 건 몰라도 쪽팔리게 살진 않게 해주겠다 그랬지. 근데 회사까지 사람들 찾아와서 나 쪽팔리게 만들어? 어? 야 회사까지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씨. 우리 전세금 모자라서 대출 받아야 되는 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세요? 뭐? 신진물산인가 뭐시기인가 하는 데서 나 찾아왔더라. 우리 도와준다고 명품백에 5만원짜리 다발로 채워서. 이런 샹놈의 새끼들이 진짜 씨 어떤 새끼가. 여보세요. 그건 당신이 형사니까 알아서 찾아내시고. 당신이나 나나 서로 각자 일하는 거 터치 안 하기로 했지만 내가 한마디만 한다. 우리 쪽팔리게 살지 말자. 야 이주연! 너 내가 정말로 쪽팔렸던 게 뭔지 아니? 내 앞에 명품 가방하고 돈다발 올려졌을 때 나 흔들리더라. 나도 사람이고 여자야. 알았니? 주연은 도철이 신진물산의 어려움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게 아닌가 하는 오해에서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라고 말했지만 역설적으로 도철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약자인 철호 가족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곧바로 도철은 외국 바이어들과 식사를 하던 조태호를 찾아가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랬지? 라면서 반드시 네 죄를 밝히겠다고 선언하죠. 이후 전서구의 컨테이너에 찾아가 직원의 스마트폰을 조사해 전서구와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을 알게 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직원에게 경고하죠. 하지만 도찰로서는 신진물산 본사가 본인 관할이 아닌 곳에 위치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입장이라 일단 사건이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 친분이 있던 박승환 기자를 찾아가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사건 경위를 알려주죠. 2편에선 레카 유튜버 정의 부장이 되지만 1편에선 특종을 좇을 뿐 딱히 약한 구석이 없는 열정적인 기자 승환은 도철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지만 신진물산 측에서 명성일보에 먼저 선수친통에 묻혀버리고 말죠. 최상무는 도피 중인 전서구를 만나 외국으로 도피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전직 맘모스파 조직원인 전서구는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며 외국인을 고용해 도철을 해하자는 계획을 제시하는데요. 전서구가 짠 시나리오는 도철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그곳에서 외국인들이 해하게 하고 이후 외국인들이 전서구를 해하려고 집에 찾아왔다가 착각해서 도철을 해한 것 또는 전서구를 감금해놓고 있던 외국인들이 도철이 찾아오자 당황해서 해한 것으로 연극하는 것이죠. 위협이 가시화되는 것에 정신을 놔버린 조태호는 전서구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로 하는데요. 회장이 나섰으니 굳이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해결될 거라며 꺼렸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밀려난다며 분노하는 조태호를 말릴 수가 없죠. 도철은 최상무의 사주를 받은 경찰 조직 내부의 감찰반의 공세로 직위 해제될 위기에 몰리지만 오 팀장과 멤버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벗어나게 되죠. 얼마 후 도철은 전서구와 내연관계인 직원의 제보를 받게 되는데 사실은 전서구의 함정이죠. 다행히 도철은 전서구의 자택 습격 전 팀 멤버들과 합류하게 되지만 막내인 윤 형사가 전서구가 고용한 조선족 칼잡이에 의해 공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죠. 도철은 달아나는 전서구를 추격한 끝에 검거하는 데 성공해 그를 경찰서로 끌고 가고 도철의 팀은 혐의를 부정하는 전서구를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죠. 누구야? 우리 막내한테 칼집 놓은 새끼가 누구야? 여기 책임자 되십니까? 예? 아니 대한민국 경찰들이 이러시면 안 되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 법이 없어요 여기는?
네가 우리 막내 칼집 놨어?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이런 병신 같은 새끼. 어디 경찰이 시답들게 이런 새끼한테 당하고 다녀! 뒤에 백줄 있습니다. 얘 백은 하나님 백이냐? 어디 감히 경찰을 건드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막내 수술대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사주한 놈 여기다 데려다 놔! 다 들었지? 형사 교사로 판 뒤집혔다. 드디어 이 사건이 일개 관할 경찰서에서 광역수사대로까지 불똥이 튀게 된 것이죠. 이후 하루는 철호의 아내가 광수대로 찾아오고요. 그녀는 남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는데요. 처음엔 유언이라 생각하고 말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문자 내용이 이상하다는 거죠. 평소 철호는 남자들이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 건 계집애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문자를 매우 싫어했고 어쩌다 가끔 보내는 문자도 맞춤법이 다 틀리는 데다 문장 부호는 일체 쓰지 않았죠. 하지만 그 유언 문자는 엄청 긴 장문인데다가 맞춤법과 문장 부호도 정확하게 지킨 것이었죠. 그래서 철호 본인이 쓴 게 맞는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이에 도철은 왕 형사에게는 사건 당시 신진물산에서 평소와 달랐던 점을, 미스봉에게는 신진물산과 119 센터 간 통화 내역에 대해 조사를 시키는데요. 철호의 문자가 발송되기 전에 119 센터에 신진물산 쪽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왕 형사 역시 신진물산이 평소 점심 식사 시간보다 30분 이른 11시 반에 사원들이 점심을 먹도록 내보내서 의도적으로 목격자를 없앴다는 걸 알아내죠. 이렇게 119 첫 전화 시각과 유서 문자 발송 시각 사이에 발생하는 공백 동안 사건을 조작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거죠. 도철이 재구성한 사건의 진실은 다음과 같은데요. 현진을 집에 보낸 철호는 다시 조태호의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를 했고 돈 있다고 사람 무시하지 말라 정도의 말을 들은 조태호는 뚜껑이 열려서 배기사를 구타했죠. 그런데 구타당하던 철호가 탁자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그대로 의식을 잃었는데요. 경호원 한 명이 119에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조태호가 생사람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어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정말로 뒷감당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상모가 119 통화를 막고 고심 끝에 철호를 비상계단에 떨어뜨려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시킨 거죠. 아내에게 도착한 문자 역시 최상무가 허위로 보낸 문자이고요. 배기사 폭행과 철호 도철에 대한 두 건의 교사 혐의로 조태호가 사면 초과에 놓이게 되자 조 회장은 나중에 계열사 사장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조태호 대신 감옥살이를 하라고 강요하고요. 최상무는 결국 시키는 대로 배신 자수를 하죠. 도철은 조태호가 진범이라 확신하고 있었기에 소식을 듣자마자 취조실에 들어와 최상무에게 조태호가 계속 당신의 뒤를 봐줄 것 같냐며 진실을 얘기하라고 따지는데요. 자녀들의 영국 유학까지 조건으로 받은 최상무는 철저하게 함구하죠. 이때 도철이 취조실 문을 열자 밖에는 조태호한테 폭행당하고 사건 조작 현장에도 있었던 전직 경호원 엄태구가 서 있죠. 결국 증인이 확보된 거죠. 머리가 좋은 최상무는 조태호가 내일 출국하는데 그때까지 출국 금지 시킬 수 있겠냐며 빈정거리는 투로 금지시 조태호를 체포할 틈을 알려주죠. 도철은 엄태구를 이용해 새벽 1시에 조태호의 출국 항공편이 예정돼 있고 그 전에 밤 10시쯤 호텔에서 송별회를 할 거라는 등의 구체적인 일정을 알아내죠. 그 직후 도철과 오 팀장은 광수대장 강정식을 찾아가 조태호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는데요. 결국 대장은 주부 도박단이라면 전국 어디든 조태호 있는 곳에도 있지 않겠느냐며 검거 작전을 묵인해주겠다는 의사를 거의 대놓고 나타내죠. 도철은 중독자 조태호가 대한민국을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나게 빨아댈 거라고 보고 그 현장을 급습해서 체포할 계획을 세우죠. 도철을 비롯한 광수대 강력 2팀원들, 나라 잃은 표정으로 끌려나온 초롱이를 비롯한 관할 지구대 경찰들은 클럽 주변에서 조태호의 차량이 나타나길 기다리는데요. 도철과 함께 있는 엄태구가 클럽 앞 중앙선에서 유턴하는 조태호의 차량을 발견하죠. 야 왕형사, 조태호 차 발견. 저 새끼 불법 유턴, 벌금 6만원. 한편 앞서 파티에서 조태호한테 얼음 테러를 당했던 신인 여배우 앳된 막내 박소담이 강제로 약을 맞고 폭행당할 위기에 처하는데요. 그때 다혜가 찾아와 조태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따지는 돌발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이에 조태호는 이미 약을 하고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다혜를 폭행하고 다혜를 죽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광수대가 들이닥쳤다는 것을 알자마자 쇼크 상태에 빠진 다혜를 내버려두고
급히 주랭랑을 치죠. 한편 오 팀장을 비롯한 나머지 팀원들은 오약 파티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급습하는데요. 광란의 분위기에서 오 팀장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자 오 팀장이 천장에 권총을 발사하는데요. 쟁이들은 그 소리를 폭죽 소리로 알고 오히려 분위기가 업되죠. 팀원들이 음악을 끄고 나자 오 팀장은 상류관리법 위반, 범죄 특별법 위반 등의 죄목을 읊어주며 여러분은 좆되신 거죠 하면서 관련자들을 전부 연행하죠. 한편 조태호는 약에 취한 상태에서 포드 머스탱을 타고 대로에 진입하는 도중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경찰차를 밀어붙이며 이 과정에서 관할서 경찰들을 2명이나 연속으로 치고 도주하는데요. 그렇게 경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서 광란의 질주를 시도하지만 서울의 교통체증 때문에 도주하는 게 불가능하죠. 조태호가 명동 골목으로 차를 몰고 뛰어들어 달아나는 걸 도철이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하는데요. 조태호는 명동을 난장판으로 만들다가 도철의 오토바이를 이용한 공격으로 인해 조태호의 머스탱이 헛바퀴를 돌면서 주차 중인 다른 차에 처박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머스탱은 폐차 일보 직전에 걸레짝이 돼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도철과 조태호가 1대1 정면 승부를 붙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도철이 우위를 점하는 듯 하다가 주변에 깔린 CCTV와 시민들의 촬영을 의식하고 일부러 조태호한테 의도적으로 맞아주기 시작했고 결국엔 완전히 쓰러지고 말죠. 조태호는 빠져나가려고 군중들을 향해 비키라고 언성을 높이며 때릴 기세로 위협을 하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움찔움찔 하면서도 절대로 길은 터주지 않는데 그러는 사이 운동복 차림의 마동석이 사람들을 다 제치고 등장하죠. 아이 잠깐만. 아이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아, 오빠 하지 마! 아 나 여기 아트박스 사정인데 아이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디를 가? 이 아저씨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베테랑 1편의 전체 줄거리 전달드렸어요. 베테랑 1편은 총 관객 수 1,300만 명을 넘으며 국내 상영 영화 역대 8위로 엄청난 흥행 성적을 기록했고요. 관객과 평론가들 평이 두루 좋았어요.